카페 안은 고요했습니다. 실례지만 그 사진 속 분이 누구세요? 낯선 여자의 물음에 정혜주는 지갑을 서둘러 닫았지만 그때 들려온 한마디에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하네요.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때랑 너무 닮으셨어요. 그 순간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죠. 그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한소연. 그의 첫사랑이자 평생을 잊지 못한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멈춰있던 운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늦겨울의 속초 바닷가는 유난히도 쓸쓸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파도가 쉴 새 없이 부서지고 갈매기 한 마리가 멀리 수평선을 향해 날아가다 멈춰 섰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해변을 걷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그런 고요한 풍경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정해준 72의 나이에도 고든 자세를 유지한 그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지팡이도 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피로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해주는 평생을 성공을 향해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던 그는 악착같이 일했고 마침내 대기업 회장 자리까지 올랐죠. 사람들은 그를 냉철하고 완벽한 사업가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후회와 외로움을요. 은퇴한 지 석 달, 이제 더 이상 지킬 것도 쫓을 것도 없어진 정해주는 문득 자신이 텅 비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 속초로 왔어요.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끌리는 느낌이 있었죠. 해변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끝 카페라는 소박한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해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난로 불과 커피 향이 그를 반겼죠. 카페 안은 아늑했고 창밖으로는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님은 그를 포함해 단 2명뿐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 너머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해주는 고개를 들어 그 목소리의 주인을 바라봤어요. 38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한아린, 이 카페의 주인이었죠.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포근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정해주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한아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갔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한아린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미소 지었어요. 정해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열 때 안쪽에 끼워둔 낡은 사진 한 장이 살짝 보였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아리는 무심코 그 사진을 보게 됐고 순간 눈을 크게 떴어요. 저기 실례지만 그 사진 속 분이 누구세요? 정해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지갑 속에 넣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오래전 알던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분이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때랑 너무 닮으셨어요. 한아린의 말에 정해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아린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소연이요. 왜 그러세요? 정해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소연. 그의 첫사랑이자 평생을 잊지 못한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38년 전 그는 그녀를 떠났어요. 성공하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돌아가지 못했죠. 아니, 돌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한아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혜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아닙니다. 그냥 놀라워서요. 세상이 참 좁군요. 그러게요. 신기한 일이죠. 한아리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고 정혜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한소연 생각뿐이었죠. 그녀는 여기 속초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요. 정혜주는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38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서려는데 한아린이 다시 말을 걸었어요. 다음에도 들러주세요. 이곳은 조용해서 생각 정리하기 좋거든요.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주는 카페를 나와 다시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바람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죠. 그 순간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38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소연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성공하면 꼭 데리러 올게.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젊은 정혜주는 한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성공의 길은 험난했고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흘러갔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그녀를 찾을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공한 자신이 그녀 앞에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녀를 지갑 속 사진 안에만 간직했습니다. 정혜주는 눈을 떴습니다. 석양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죠. 그는 숙소로 돌아가는 대신 카페가 있던 방향을 다시 바라봤어요. 내일 그는 다시 그곳에 갈 것입니다. 한소연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두려움을 안고요. 밤이 깊어갔고 속초의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정혜주는 홀로 호텔방에 앉아 다시 그 사진을 꺼내봤어요. 한소연의 미소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대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아, 이제라도 용기 내도 될까? 그날 밤 한아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2층 주택이었는데 1층에서는 어머니 한소연이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오늘 카페에 이상한 손님이 오셨어요. 이상한 손님? 무슨 일 있었니? 한소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리는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나이 드신 분이셨는데 되게 품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이 보였는데 거기 나온 여자분이 엄마 젊었을 때랑 너무 닮았다고요. 한소연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철컹 소리가 울렸지만 다행히 깨지진 않았어요. 아리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 응,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졌구나. 한소연은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분 성함이 정혜준이래요. 뭐, 회장님이셨다나? 은퇴하셨대요. 그 순간 한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어요. 정혜준. 그 이름은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지울 수 없는 상처였죠.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아린이 황급히 다가왔고 한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래. 잠깐 앉아 계세요. 물 갖다 드릴게요. 아린은 서둘러 물을 따라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한소연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정혜준이 여기 속초에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리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분 아세요? 반응이 좀 이상하셔서요. 한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38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 와서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야. 얼마나 오래전인데요? 내가 태어나기 전이야. 아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소연은 물을 다 마시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오늘은 일찍 자야겠구나. 피곤하네. 네, 엄마. 편히 쉬세요. 한소연은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자 그제야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흐느꼈죠. 혜준 씨 왜 이제 와서? 38년 전 한소연은 29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찌감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녀는 작은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곳에서 정혜준을 만났죠. 당시 그도 가난했지만 야망과 꿈으로 가득 찬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정혜준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였죠. 그는 한소연에게 약속했습니다. 소연아, 나 조금만 기다려줘. 성공하면 꼭 돌아올게. 그때 우리 결혼하자. 한소연은 믿었습니다. 그를 사랑했고 그의 꿈을 응원했어요. 하지만 그가 떠난 지 석 달 후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그녀는 그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의 꿈에 방해가 될까봐 두려웠죠. 아린을 혼자 낳고 혼자 키웠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냉대 속에서도 그녀는 굴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아린이 아프면 밤새 간호했고 학교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든 마련해줬죠. 손이 거칠어지고 주름이 늘어갔지만 그녀는 딸을 위해 견뎠습니다. 정혜준에게 연락하려고 몇 번이나 펜을 들었지만 결국 편지를 쓰지 못했어요. 그가 성공의 길을 걷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더욱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과 딸이 그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세월이 흐르며 한소연은 정혜준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요. 아린의 얼굴에서 그의 모습이 보였고 밤마다 꿈에 그가 나타났죠. 그래도 그녀는 버텼습니다. 딸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38년 만에 그가 돌아왔습니다. 늙고 지친 모습으로요. 한소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어요. 그리움과 분노, 슬픔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죠.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그녀는 뒤척였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정혜준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소연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딸이 있다는 것도요. 혹시 그 딸이 자신의 딸일까? 그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주는 다시 바다 끝 카페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소연을 다시 만나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정혜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핏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이었죠. 그는 면도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터틀넥에 회색 코트를 걸쳤어요.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어. 정혜주는 호텔을 나서 다시 바다 끝 카페로 향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파도 소리는 어제보다 더 거칠게 들렸어요. 카페가 보이자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어요. 손을 들어 문을 열려다가 다시 내렸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정혜준.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만나야 해.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난로 불과 커피 향이 그를 반겼어요. 하지만 어제와 달리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나리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카운터 뒤에 한 여인이 서 있었죠. 한소연이었습니다. 정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한소연도 정혜준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잡고 있던 컵이 흔들렸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렀어요. 정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소연은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 이름은 이제 부르지 마세요. 하지만 손님 주문하실 건가요? 한소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일을 정리한 사람처럼요. 정혜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소연은 기계적으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예전보다 더 작아 보였고 손놀림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잠시 후 한소연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정혜준의 눈을 피하며 테이블에 컵을 내려놓았어요. 정혜준이 그녀의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소연아,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소연은 손을 천천히 빼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 이야기 없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끝나지 않았어. 나한테는. 당신에게는 그럴지 몰라도 저는 이미 다 정리했어요. 한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혜주는 그 감정을 느꼈고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카운터로 돌아갔고 정혜주는 홀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씁쓸했지만 그 맛이 커피 때문인지 상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한참을 앉아있던 정혜주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린 그 아이가 내 딸이지? 한소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내 딸인가? 그 순간 한소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걸 왜 물어보세요?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어. 만약 내 딸이라면. 그럼 뭐 어쩔 건데요? 한소연이 카운터를 나와 정혜준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죠. 혜준 씨, 당신이 떠난 후 전 아이를 낳았어요. 혼자서. 정혜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한소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하지만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소연아, 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도 당신의 길을 간 거잖아요. 저도 제 길을 갔고요. 그렇게 우린 각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한소연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혜준은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난 너를 찾지 않은 게 아니었어. 모든 걸 잃었을 때 그때 찾으려 했는데 이미 너무 늦었더라. 늦었죠. 38년이나 흘렀으니까요. 한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바다가 보였어요. 혜준 씨, 전 당신한테 화가 나지 않아요. 그냥 이미 우리 시간은 지나갔어요. 이젠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린이는 그 아이한테는 아버지가 필요 없었어요. 지금도요. 한소연의 말에 정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며 조용히 말했어요. 커피는 서비스예요. 그냥 가세요. 한소연은 더 이상 정혜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정혜준은 홀로 남겨졌어요. 텅 빈 카페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혜준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날 저녁 정혜준은 바닷가를 홀로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밑까지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갔어요. 그는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38년간 도망쳐왔던 진실이 이제 눈앞에 있었죠. 그는 한소연을 버렸고 그녀는 혼자 모든 걸 견뎌냈습니다. 아리는 그의 딸이었고 그는 아버지 역할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바람이 그의 흰 머리를 흔들었고 파도는 대답 없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정혜준은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해변 벤치에 앉아 밤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를 때렸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죠. 새벽이 밝아올 때 정혜준은 결심했습니다. 떠나지 않겠다고요. 용서를 구하고 남은 시간이라도 딸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카페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카페의 유리창이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정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며칠이 지났지만 정혜준은 속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 끝 카페 근처를 서성였지만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한소연과 한아린이 손님을 맞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그 모습이 정혜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죠. 어느 날 오후 정혜준은 용기를 내어 다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아린만 있었어요. 한아린은 정혜준을 보자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정혜준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아린이 커피를 내려주며 말을 걸었어요. 요즘 자주 이 근처에서 보이시던데 속초에 오래 계실 건가요? 아, 그럴 생각입니다. 좋으시겠어요. 이곳은 조용해서 쉬기 좋거든요. 한아린의 밝은 모습을 보며
정혜준은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계신가요? 아, 엄마요? 오늘은 장 보러 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정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리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며 한소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한소연은 정혜준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또 오셨군요. 소연아, 엄마 아세요? 하나린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아, 그러시구나. 그럼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전 안쪽에서 정리 좀 할게요. 하나리는 둘의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소연은 정혜준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계속 여기 계세요? 한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준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떠날 수가 없어. 아직 할 말이 남았거든. 다 끝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너한테는 끝났을지 몰라도 나는 이제 시작이야. 정혜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한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혜준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38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해야 해. 소연아, 나 정말 몰랐어. 내가 아이를 가진 줄. 알았다 한들 뭐가 달라졌겠어요? 한소연의 말에 정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당시 그는 성공에 눈이 멀어 있었고 아무것도 되돌아볼 여유가 없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됐어요. 이제 그냥 각자의 길을 가요. 한소연이 일어서려는 순간 정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아린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뒤늦게라도. 없어요. 한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다 컸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앞두고 있고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결혼? 정혜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모두 놓쳐버린 거였어요. 한소연은 손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네, 곧 결혼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 한소연은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혜준은 홀로 남겨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고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리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분 누구세요? 왠지 슬퍼 보이시던데요. 한소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오래전 알던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엄마가 되게 힘들어 보이셨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한소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정혜준을 다시 만나면서 오래전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어요. 사랑했던 기억, 배신당했다는 아픔,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외로움까지. 엄마, 저 내일 도연 오빠 만나러 가요. 결혼 준비 이야기 좀 해야 해서요. 그래, 그러렴. 하나린의 말에 한소연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혜준이 돌아온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하나리는 약혼자 박도연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카페는 한소연 혼자 지키고 있었어요. 오후 늦은 시간 정혜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소연은 그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오셨네요. 소연아, 나 정말 궁금해. 아린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한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똑똑했어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했고요. 하지만 아버지 없다고 놀림받을 때마다 울먹이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요. 정혜준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한소연은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강하게 자랐어요. 20살 때부터는 아르바이트에서 학비 벌었고 대학 졸업하고는 이 카페를 차렸죠.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요. 소연아, 그 아이는 당신 없이도 잘 컸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인생에서 빠져주세요. 한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혜준은 그 눈물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소연아. 정말 미안해. 정혜준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바깥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고 파도 소리는 슬프게 들렸습니다. 그는 해변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한소연의 눈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를 더 이상 아프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정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아, 행복해야 해. 그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전부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혜준은 여전히 속초를 떠나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으며 카페를 멀리서 바라봤지만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소연의 부탁대로 거리를 두려고 애썼죠. 어느 날 오후 정혜준이 해변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한아린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한아린은 정혜준을 알아보고 멈춰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책 중이었어요? 내 바람 좀 쐬려고요. 한아린은 정혜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요즘 카페에 안 오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요. 정혜준은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한아리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습니다. 저도 요즘 혼자 있고 싶어요. 한아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준은 그녀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 있나요? 약혼자요, 뭔가 이상해요. 요즘 자꾸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한아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이 힘들어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면 들어줄 수 있어요. 정말요? 한아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혜준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 늙은이 하나쯤은 괜찮잖아요. 한아리는 작게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연 오빠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정하고 세심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자꾸 이상한 전화를 받아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는 회사 일이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다급해요. 정혜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아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제는 제가 몰래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누군가한테 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빚이 있나 봐요. 근데 왜 저한테는 말 안 하는 걸까요? 혹시 말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죠. 그래도 결혼할 사이인데 이런 건 미리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아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혜준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야겠죠. 한아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정혜준의 손이 들어왔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왜 여기 계세요?
가족은 안 계세요? 정혜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가족이 있긴 한데 오래전에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뇨? 제가 놓쳤죠. 어리석게도. 정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리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후회하세요? 매일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럼 다시 찾으면 안 돼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리는 정혜준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위로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리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그 아저씨 만났어요. 바닷가에서요. 한소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분을 만났다고? 네, 우연이요.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뭔가 슬픈 사연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리는 계속 말했어요. 가족을 잃어버렸대요. 본인이 놓쳤다고요. 매일 후회하신대요. 한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혜준도 똑같이 고통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랬구나, 안 됐네. 엄마,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야. 어떤 사이였는데요? 그냥 친구였어. 한소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나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하나리는 약혼자 박도연을 만났습니다. 카페 한쪽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도연 오빠, 물어볼 게 있어요. 응, 뭔데? 오빠 빚이 있어요? 박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왜 그런 걸 물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화 통화 들었어요. 하나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도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있는데요? 많아, 투자 실패로 많이 잃었어. 근데 아리나, 들어봐. 난 생각이 있어. 박도연은 하나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카페를 팔아서 빚을 정리하자. 그리고 내가 다시 열심히 일해서 몇 년 안에 다 갚을게. 그때 가서 더 좋은 카페 차려주면 되잖아. 뭐라고요? 하나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카페는 우리 엄마 평생 모은 돈으로 차린 거예요. 그걸 왜 팔아요? 아리나, 나도 알아. 근데 지금 상황이 급해. 일단 빚부터 갚으면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잖아. 내가 정말 열심히 할게. 몇 년만 참아줘. 오빠는 그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 모으셨는데요. 하나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도연은 다급하게 말했어요.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는 거잖아. 우리 결혼하면 한 가족이잖아. 같이 해결하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오빠 빚을 왜 엄마가 평생 일한 걸로 갚아야 해요? 하나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요. 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리나, 오빠가 숨긴 것도 서운한데 그걸 이렇게 해결하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리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박도연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나리는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가슴은 무너져 내렸죠. 그때 저 멀리 정혜준이 보였습니다. 하나리는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달려갔어요. 정혜준은 놀라 그녀를 받아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저 어떡하죠? 하나리는 정혜준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혜준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것처럼요. 정혜준은 하나린을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혜준의 가슴도 함께 아팠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세월 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죠.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혜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나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약혼자가 빚이 많대요. 그런데 그걸 카페 팔아서 갚자고 했어요. 카페를요? 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차린 곳인데 그걸 어떻게 팔아요? 하나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혜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확신이 안 서요. 하나리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혜준은 그녀의 등을 천천히 두드려 주었어요. 아린 씨,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요. 하지만 결혼 준비도 다 했고 사람들한테도 다 알렸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정혜준의 말에 하나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나도 오래전에 누군가를 놓쳤어요. 그때 제대로 잡지 못해서 평생 후회하고 있죠. 당신은 그러지 마세요. 하나리는 정혜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를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요. 아저씨 고마워요. 천만에요. 이제 집에 가서 쉬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하나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정혜준은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날 밤 하나리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도연 오빠가 빚이 있대요. 카페 팔아서 갚자고 했어요. 한소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며 딸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넌 어떻게 했니? 거절했어요. 엄마 평생 일한 걸 어떻게 팔아요? 한소연은 딸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아리나. 너 정말 잘했어. 하지만 엄마 전 어떡하죠? 결혼은요?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야. 힘들면 안 하는 게 맞아. 한소연의 말에 하나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엄마, 오늘 그 아저씨가 저 위로해줬어요. 되게 따뜻하신 분이더라고요. 한소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이 위로해줬다고?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거래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죠? 응, 그래. 한소연은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정혜준이 딸을 위로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만약 아린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죠. 며칠 후 하나리는 박도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정혜준의 조언대로 확실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로 했어요. 오빠, 우리 결혼 좀 미루자. 아리나, 무슨 소리야? 오빠가 빚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리나,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하면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 아니에요. 전 오빠 빚 때문에 카페를 잃고 싶지 않아요. 하나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도연은 화가 난 듯 말했어요. 너 지금 날 믿지 못하는 거야?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엄마를 생각해야 해요.
결혼하면 내 엄마도 내 엄마야. 같이 살면 되잖아. 오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아리나, 제발 나 좀 도와줘. 미안해요, 오빠. 전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리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박도연은 혼자 남아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그날 이후 하나리는 정혜준을 자주 만났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인생에 대해 대화했죠. 정혜준은 딸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비록 아버지라고 밝히지는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어느 날 하나린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서요? 무슨 일이에요? 정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났어요. 성공하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돌아가지 못했죠. 왜요? 겁이 났어요.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그렇다고 성공한 후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리는 정혜준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혹시 그분이 우리 엄마예요? 정혜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나린을 바라봤어요. 하나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표정 보면 알아요. 아저씨 이야기할 때마다 힘들어 하시거든요. 정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리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아저씨 지갑에 있던 사진. 그게 엄마 맞죠? 아린 씨. 아저씨가 제 아버지세요? 정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고 파도 소리만이 들렸어요. 한참 후 하나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 오신 거예요?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알고 싶었어.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행복한지. 하나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가 눈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죠. 전 혼란스러워요. 당연해. 미안해, 아리나. 정혜준은 그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리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리는 며칠간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정혜준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혼란스러웠어요. 한소연은 딸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아리나, 밥 좀 먹어야지. 괜찮아요, 엄마. 배 안 고파요. 한소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아리나,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하나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도 아세요? 그분이 제 아버지라는 거요. 한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알아. 처음부터 알았어. 그럼 왜 말 안 하셨어요? 하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소연은 딸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어. 그리고 엄마도 정리가 안 됐거든. 정혜준 아저씨, 아니, 그분이 왜 떠나신 거예요? 한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 사람은 꿈이 컸어.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 했지. 그래서 서울로 갔어. 성공하면 돌아온다고 약속했고. 그런데요? 돌아오지 않았어. 연락도 끊겼지. 나중에 알고 보니 큰 회사 임원이 됐더라고.
한소연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하나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힘들었죠? 힘들었지. 하지만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한소연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엄마, 전 그분한테 화가 나요. 근데 동시에 불쌍하기도 해요. 그럴 수 있어. 감정이란 게 원래 복잡한 거야. 엄마는 어때요? 그분 보면 어떤 기분이에요? 한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잘 모르겠어. 미운 것 같으면서도 안쓰럽기도 하고. 하나리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다음 날 하나리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정혜준이 늘 앉아있던 벤치에 그가 있었어요. 그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린이 다가가자 정혜준은 놀라 일어섰습니다. 아리나, 앉으세요. 하나린이 먼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혜준은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한테 화 많이 나지? 정혜준이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화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복잡해요. 당연해. 미안해. 왜 안 오신 거예요? 38년 동안요. 정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성공하지 못해서 부끄러웠어. 그러다가 성공했을 땐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가 없었어. 용기요? 내 엄마와 너를 버린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 게 잔인하다고 생각했거든. 하나리는 정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오셔야 했어요. 저 평생 아버지가 궁금했거든요. 미안해, 아리나. 정말 미안해. 정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린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애들이 아버지 없다고 놀렸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물어봤죠. 아빠는 어디 계시냐고. 소연이가 뭐라고 했니?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정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리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우연히 엄마 일기장을 봤어요. 거기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정혜준.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걸. 그때부터 알았구나. 네, 하지만 엄마한테 말 못했어요. 엄마가 힘들까 봐요. 하나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아리나,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할 수 있을까? 하나리는 손을 빼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어. 기다릴게. 그때 한소연이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고 멈춰 섰어요. 하나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전 먼저 들어갈게요. 하나리는 한소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떠났습니다. 한소연과 정혜준만 남았어요. 한소연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린이가 다 알았더군요. 그래, 내가 말했어. 한소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준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떠나고 싶지 않아. 그럼요. 용서를 구하고 싶어? 너한테 그리고 아린이한테. 한소연은 정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용서는 쉽지 않아요. 알아. 하지만 노력하고 싶어. 한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도 혼란스러웠어요. 정혜준을 미워해야 할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지. 혜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전 아직도 마음이 복잡해요. 38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동시에 그 시간 덕분에 전 강해졌어요. 아린이를 키우면서 배웠죠.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한소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혜주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소연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사랑했어.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한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혜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을까? 한소연은 손을 빼내며 일어섰습니다. 혜준 씨 전 시간이 필요해요. 아린이도 그렇고 저도요. 알겠어. 기다릴게. 한소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정혜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릴게, 소연아. 이번엔 끝까지. 그날 밤 한소연은 혼자 방에 앉아 옛날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 정혜준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준 씨,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은 어느새 속초 바다에도 찾아왔어요. 벚꽃이 피어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혜주는 여전히 속초에 머물렀고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으며 카페를 바라봤어요. 한소연과 한아린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거리를 두었지만 그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한아린이 정혜준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아빠. 한아린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혜준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린아, 천천히 시작해 보려고요. 아빠와 딸로서요. 정혜준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아린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38년이라는 시간이 이 순간만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아린아. 정말 고마워. 저도 아빠가 필요했어요. 늦었지만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아린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고 정혜주는 그동안 후회했던 마음을 털어놨어요. 해가 질 무렵 한아린이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고요. 했어.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시대. 엄마도 힘들어하세요. 아빠를 받아들이고 싶은데 과거가 자꾸 떠오른대요. 정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줬으니까. 아빠, 엄마한테 청혼하세요. 한아린의 말에 정혜주는 놀라 그녀를 바라봤어요. 청혼을? 네, 제대로요. 38년 전에 못한 거 이제라도 하세요. 한아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혜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구나. 고마워, 아린아. 며칠 후 정혜주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속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녔어요. 바닷가 언덕 위에 작은 정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환상적이었습니다. 정혜주는 그곳에 꽃을 심고 작은 테이블을 준비했어요. 한아린도 몰래 도와주었습니다. 아빠, 엄마 좋아하는 꽃이 장미예요. 그래. 고마워, 아린아. 정혜주는 하얀 장미를 가득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날 한아린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바닷가 언덕으로 가보세요. 왜? 무슨 일 있니? 그냥요. 가보시면 알아요. 한소연은 딸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했지만 저녁이 되자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장미가 가득 피어 있었고 정혜준이 서 있었어요. 그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혜준 씨, 이게 무슨? 한소연은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혜준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연아, 38년 전에 내가 했어야 할 말이 있어. 정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혜준 씨, 소연아, 나랑 결혼해줘.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와 함께하고 싶어. 정혜준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어요. 38년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내 곁에 있고 싶어. 나를 받아줄래? 한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사랑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혜준 씨 정말 이번엔 떠나지 않을 거죠? 절대 안 떠나. 약속해. 그럼 네. 한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준은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8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 멀리서 한아린이 박수를 치며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아빠.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석양 아래서 그들의 모습은 따뜻했어요. 석 달 후, 봄이 절정에 이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속초 바닷가 작은 정원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소연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정혜준은 정갈한 양복을 입었어요. 신부님, 신랑을 사랑하며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신랑님, 신부를 사랑하며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아리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행복하세요. 고마워, 아리나. 너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한소연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정혜준도 두 사람을 꼭 안았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네, 아빠.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세 사람은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그들의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노을빛 속에서 세 사람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로 돌아온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혜준 씨, 이제 뭐 할 거예요? 한소연이 물었습니다. 정혜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카페 일 도와줄래? 그리고 아린이 결혼식 준비도 함께 하고 싶어? 아, 그거요. 전 도연 오빠랑 헤어졌어요. 한아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괜찮니? 네,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아빠 덕분에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요. 정혜준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한소연도 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래,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렴. 네, 엄마. 이제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세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떠오르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그날 밤 정혜준과 한소연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요. 소연아, 행복해? 응, 행복해. 늦게 온 봄이지만 따뜻해. 나도야. 너와 함께라서. 두 사람은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수면 위에 반짝였어요. 혜준 씨, 약속 지켜줘요. 절대 떠나지 말아요. 약속해. 이번엔 영원히 내 곁에 있을게. 정혜준은 한소연을 안아주었습니다. 바다는 조용히 그들을 축복하듯 파도를 보냈어요. 그날 이후 세 사람은 함께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정혜준은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렸고
한소연은 손님을 맞았으며 한아리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어요. 카페는 더욱 따뜻한 곳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길을 잃지만 끝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게 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이브였습니다.